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명백한 진실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심지어 불쾌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일까요?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우리 각자의 경험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단지 가치뿐만 아니라 본성, 동기, 욕망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주장하려 애쓰는 걸까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환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가면, 즉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정중한 기대치 아래에는 태고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고 갈망하며 또 끝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깊고 근원적인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힘을 원형2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입니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이 여성을 생물학과 본능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면 융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믿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성적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사라는 무의식적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반사해주는 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왜 그토록 많은 관계가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남자는 한 여성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즉 어린 시절의 경험, 신화, 꿈, 그리고 집단적인 이야기들에 의해 형성된 내면의 여성성 이미지를 봅니다. 그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그 환상의 베일을 꿰뚫고 들어올 때 환멸이라는 차가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투사는 단순히 정신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투사된 이미지를 실제 그 사람 자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위험은 시작됩니다. 융은 현대 사회가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소울메이트라는 환상, 이상화된 사랑, 그리고 영원한 궁합을 믿도록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남성과 여성이 의식적인 통제를 훨씬 뛰어넘는 힘으로 서로 충돌하고 이끌리고 또 밀어내는 무의식적 에너지를 내면에 품고 있다는 더 깊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가 마주하기거리는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투사와 사랑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환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융의 관점은 결코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을 본능이나 생물학적 존재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성을 자연, 달, 육체,
그리고 무의식의 신비와 연결된 심오한 정신적 힘의 구현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할 때, 즉 여성을 단지 치유자, 영감의 원천 혹은 구원자로만 볼 때 그들은 여성에게서 온전한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 자신 역시 심리적 미성숙에 더대 갇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통합하지 못한 채 외부의 여성을 숭배하는 남자는 어른의 몸을 한 소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구조를 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대신 낭만적인 환상에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이 된 여성은 종종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한 적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대신 누군가의 환상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입니다. 융은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근원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증오도 불평등도 아닌 바로 무의식적인 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들의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남성들이 여성을 여신이나 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그림자와 필요, 그리고 본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바로 심리적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 남자가 자신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먼저 자기 내면의 여성성을 만날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지금껏 외면해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갖 세련된 각본과 낭만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사회가 좀처럼 우리에게 준비시켜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정서적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정신이 오해된 아니마에 의해 방황한다면 여성의 정신은 아니무스, 즉 그녀 내면의 남성성 이미지와 씨름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하듯 여성 역시 남성에게 힘, 구원, 안정감 혹은 위엄과 같은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이 거울 같은 투사는 서로를 향한 강렬한 끌림의 연료가 되지만 동시에 끝없는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환상과 투사를 넘어 개성화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 선 온전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만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환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칼 융은 남성과 여성이 문화와 사회화에 의해 전적으로 조각되는 백지 상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론 양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더 오래되고 더 깊으며 마주하기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것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수백만 년의 진화와 경험, 그리고 신화를 통해 우리 정신에 깊이 새겨진 원형의 힘입니다. 융에게 있어 남성과 여성이 심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 생물학적 충동, 그리고 무의식적 이미지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방식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을 무시할 때 우리는 더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더욱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우리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상대방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 커질 뿐입니다. 융의 모델에서 여성은 피상적인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신비, 감정의 직관, 그리고 달과 대지, 자궁과 같은 상징적 지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빛과 논리에만 집착하는 현대 세계가 오랫동안 있고 지내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것과의 이러한 연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융은 남성들이 종종 통제라는 환상에 유혹되듯 여성들은 감정에 거센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녀 모두 의식적인 마음이 그 아래에 놓인 무의식에 의해 지배당할 때, 즉 균형을 잃을 때 고통받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는 차가운 합리성, 날카로운 비판 또는 소유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억압된 아니마는 감정적 혼돈, 끝없는 투사 또는 의존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힘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 욕망, 혹은 끌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필요, 원형적 갈망,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에 의해 움직이는 정신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융은 남성들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단지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정복하고 발명하려는 충동은 종종 감정적 통합의 부재에 대한 보상 심리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고 세상에 투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부드러움, 아름다움, 보살핌 또는 직관을 구현한 여성에게 깊이 끌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특성들이 자기 내면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여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심오한 오해를 낳습니다. 한 남성은 한 여성의 감수성, 그녀의 평온함, 그녀의 영혼의 깊이를 이상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외부로 투사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투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는 종종 실망감이나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녀가 변했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환상이 변한 것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각자가 서로를 구원자나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동료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계 말입니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성들 역시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적 원형을 투사합니다. 이 원형은 종종 아버지의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며 나중에는 힘, 지성, 보호, 그리고 목적의식과 같은 문화적 이상이 주입됩니다. 여성은 자신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비춰주는 남성을 발견했을 때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남성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내면의 원형에 대한 것입니다. 남자가 완벽한 여성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때 좌절하는 것처럼 여성 역시 그 남자가 오류를 범하고 감정적이 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 환멸을 느낍니다. 그녀는 영웅을 원했지만 한 명의 인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찰되지 않은 채 방치될 때 그것들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본능은 우리를 사랑이 아닌 투사와 실망, 그리고 분노로 이끌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융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남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직 이 양극단을 인식하고 통합하며 존중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서 서로 관계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평생에 걸친 여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투사를 되찾으며 더 이상 상대방이 나의 상처를 감당하고 채워지지 않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나를 완성해주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본능과 환상의 고리 안에 갇힌 채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영원히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작업을 해내는 사람들, 감히 자신의 정신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구원이 아닌 거울로, 전쟁터가 아닌 온전함으로 가는 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환상이나 무의식적 욕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현존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훨씬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마침내 투사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서로를 마주보는 위대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명백한 진실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심지어 불쾌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일까요?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우리 각자의 경험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단지 가치뿐만 아니라 본성, 동기, 욕망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주장하려 애쓰는 걸까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환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가면, 즉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정중한 기대치 아래에는 태고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고 갈망하며 또 끝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깊고 근원적인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힘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입니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이 여성을 생물학과 본능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면 융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믿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성적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사라는 무의식적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반사해주는 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왜 그토록 많은 관계가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남자는 한 여성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즉 어린 시절의 경험, 신화, 꿈, 그리고 집단적인 이야기들에 의해 형성된 내면의 여성성 이미지를 봅니다. 그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그 환상의 베일을 꿰뚫고 들어올 때 환멸이라는 차가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투사는 단순히 정신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투사된 이미지를 실제 그 사람 자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위험은 시작됩니다. 융은 현대 사회가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소울메이트라는 환상, 이상화된 사랑, 그리고 영원한 궁합을 믿도록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남성과 여성이 의식적인 통제를 훨씬 뛰어넘는 힘으로 서로 충돌하고 이끌리고 또 밀어내는 무의식적 에너지를 내면에 품고 있다는 더 깊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가 마주하기거리는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투사와 사랑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환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융의 관점은 결코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을 본능이나 생물학적 존재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성을 자연, 달, 육체, 그리고 무의식의 신비와 연결된 심오한 정신적 힘의 구현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할 때, 즉 여성을 단지 치유자, 영감의 원천 혹은 구원자로만 볼 때 그들은 여성에게서 온전한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 자신 역시 심리적 미성숙에 더대 갇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통합하지 못한 채 외부의 여성을 숭배하는 남자는 어른의 몸을 한 소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구조를 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대신 낭만적인 환상에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이 된 여성은 종종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한 적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대신 누군가의 환상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입니다. 융은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근원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증오도 불평등도 아닌 바로 무의식적인 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들의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남성들이 여성을 여신이나 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그림자와 필요, 그리고 본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바로 심리적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 남자가 자신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먼저 자기 내면의 여성성을 만날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지금껏 외면해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갖 세련된 각본과 낭만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사회가 좀처럼 우리에게 준비시켜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정서적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정신이 오해된 아니마에 의해 방황한다면 여성의 정신은 아니무스, 즉 그녀 내면의 남성성 이미지와 씨름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하듯 여성 역시 남성에게 힘, 구원, 안정감 혹은 위엄과 같은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이 거울 같은 투사는 서로를 향한 강렬한 끌림의 연료가 되지만 동시에 끝없는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환상과 투사를 넘어
개성화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 선 온전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만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환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칼 융은 남성과 여성이 문화와 사회화에 의해 전적으로 조각되는 백지 상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론 양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더 오래되고 더 깊으며 마주하기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것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수백만 년의 진화와 경험, 그리고 신화를 통해 우리 정신에 깊이 새겨진 원형의 힘입니다. 융에게 있어 남성과 여성이 심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 생물학적 충동, 그리고 무의식적 이미지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방식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을 무시할 때 우리는 더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더욱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우리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상대방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 커질 뿐입니다. 융의 모델에서 여성은 피상적인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신비, 감정의 직관, 그리고 달과 대지, 자궁과 같은 상징적 지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빛과 논리에만 집착하는 현대 세계가 오랫동안 있고 지내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것과의 이러한 연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융은 남성들이 종종 통제라는 환상에 유혹되듯 여성들은 감정에 거센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녀 모두 의식적인 마음이 그 아래에 놓인 무의식에 의해 지배당할 때, 즉 균형을 잃을 때 고통받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는 차가운 합리성, 날카로운 비판 또는 소유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억압된 아니마는 감정적 혼돈, 끝없는 투사 또는 의존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힘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 욕망, 혹은 끌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필요, 원형적 갈망,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에 의해 움직이는 정신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융은 남성들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단지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정복하고 발명하려는 충동은 종종 감정적 통합의 부재에 대한 보상 심리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고 세상에 투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부드러움, 아름다움, 보살핌 또는 직관을 구현한 여성에게 깊이 끌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특성들이 자기 내면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여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심오한 오해를 낳습니다. 한 남성은 한 여성의 감수성, 그녀의 평온함, 그녀의 영혼의 깊이를 이상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외부로 투사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투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는 종종 실망감이나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녀가 변했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환상이 변한 것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각자가 서로를 구원자나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동료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계 말입니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성들 역시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적 원형을 투사합니다. 이 원형은 종종 아버지의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며 나중에는 힘, 지성, 보호, 그리고 목적의식과 같은 문화적 이상이 주입됩니다. 여성은 자신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비춰주는 남성을 발견했을 때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남성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내면의 원형에 대한 것입니다. 남자가 완벽한 여성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때 좌절하는 것처럼 여성 역시 그 남자가 오류를 범하고 감정적이 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 환멸을 느낍니다. 그녀는 영웅을 원했지만 한 명의 인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찰되지 않은 채 방치될 때 그것들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본능은 우리를 사랑이 아닌 투사와 실망, 그리고 분노로 이끌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융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남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직 이 양극단을 인식하고 통합하며 존중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서 서로 관계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평생에 걸친 여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투사를 되찾으며 더 이상 상대방이 나의 상처를 감당하고 채워지지 않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나를 완성해주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본능과 환상의 고리 안에 갇힌 채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영원히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작업을 해내는 사람들, 감히 자신의 정신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구원이 아닌 거울로, 전쟁터가 아닌 온전함으로 가는 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환상이나 무의식적 욕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현존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훨씬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마침내 투사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서로를 마주보는 위대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명백한 진실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심지어 불쾌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일까요?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우리 각자의 경험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단지 가치뿐만 아니라 본성, 동기, 욕망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주장하려 애쓰는 걸까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환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가면, 즉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정중한 기대치 아래에는
태고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고 갈망하며 또 끝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깊고 근원적인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힘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입니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이 여성을 생물학과 본능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면 융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믿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성적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사라는 무의식적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반사해주는 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왜 그토록 많은 관계가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남자는 한 여성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즉 어린 시절의 경험, 신화, 꿈, 그리고 집단적인 이야기들에 의해 형성된 내면의 여성성 이미지를 봅니다. 그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그 환상의 베일을 꿰뚫고 들어올 때 환멸이라는 차가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투사는 단순히 정신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투사된 이미지를 실제 그 사람 자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위험은 시작됩니다. 융은 현대 사회가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소울메이트라는 환상, 이상화된 사랑, 그리고 영원한 궁합을 믿도록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남성과 여성이 의식적인 통제를 훨씬 뛰어넘는 힘으로 서로 충돌하고 이끌리고 또 밀어내는 무의식적 에너지를 내면에 품고 있다는 더 깊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가 마주하기거리는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투사와 사랑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환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융의 관점은 결코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을 본능이나 생물학적 존재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성을 자연, 달, 육체, 그리고 무의식의 신비와 연결된 심오한 정신적 힘의 구현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할 때, 즉 여성을 단지 치유자, 영감의 원천 혹은 구원자로만 볼 때 그들은 여성에게서 온전한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 자신 역시 심리적 미성숙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통합하지 못한 채 외부의 여성을 숭배하는 남자는 어른의 몸을 한 소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구조를 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대신 낭만적인 환상에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이 된 여성은 종종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한 적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대신 누군가의 환상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입니다. 융은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근원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증오도 불평등도 아닌 바로 무의식적인 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들의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남성들이 여성을 여신이나 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그림자와 필요,
그리고 본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바로 심리적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 남자가 자신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먼저 자기 내면의 여성성을 만날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지금껏 외면해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갖 세련된 각본과 낭만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사회가 좀처럼 우리에게 준비시켜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정서적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정신이 오해된 아니마에 의해 방황한다면 여성의 정신은 아니무스, 즉 그녀 내면의 남성성 이미지와 씨름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하듯 여성 역시 남성에게 힘, 구원, 안정감, 혹은 위험과 같은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이 거울 같은 투사는 서로를 향한 강렬한 끌림의 연료가 되지만 동시에 끝없는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환상과 투사를 넘어 개성화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 선 온전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만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환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칼 융은 남성과 여성이 문화와 사회화에 의해 전적으로 조각되는 백지 상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론 양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더 오래되고 더 깊으며 마주하기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것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수백만 년의 진화와 경험, 그리고 신화를 통해 우리 정신에 깊이 새겨진 원형의 힘입니다. 융에게 있어 남성과 여성이 심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 생물학적 충동, 그리고 무의식적 이미지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방식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을 무시할 때 우리는 더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더욱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우리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상대방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 커질 뿐입니다. 융의 모델에서 여성은 피상적인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신비, 감정의 직관, 그리고 달과 대지, 자궁과 같은 상징적 지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빛과 논리에만 집착하는 현대 세계가 오랫동안 있고 지내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것과의 이러한 연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융은 남성들이 종종 통제라는 환상에 유혹되듯 여성들은 감정에 거센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녀 모두 의식적인 마음이 그 아래에 놓인 무의식에 의해 지배당할 때, 즉 균형을 잃을 때 고통받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는 차가운 합리성, 날카로운 비판 또는 소유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억압된 아니마는 감정적 혼돈, 끝없는 투사 또는 의존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힘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 욕망, 혹은 끌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필요, 원형적 갈망,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에 의해 움직이는 정신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융은 남성들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단지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정복하고 발명하려는 충동은 종종 감정적 통합의 부재에 대한 보상 심리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고 세상에 투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부드러움, 아름다움, 보살핌 또는 직관을 구현한 여성에게 깊이 끌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특성들이 자기 내면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여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심오한 오해를 낳습니다. 한 남성은 한 여성의 감수성, 그녀의 평온함, 그녀의 영혼의 깊이를 이상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외부로 투사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투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는 종종 실망감이나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녀가 변했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환상이 변한 것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각자가 서로를 구원자나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동료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계 말입니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성들 역시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적 원형을 투사합니다. 이 원형은 종종 아버지의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며 나중에는 힘, 지성, 보호, 그리고 목적의식과 같은 문화적 이상이 주입됩니다. 여성은 자신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비춰주는 남성을 발견했을 때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남성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내면의 원형에 대한 것입니다. 남자가 완벽한 여성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때 좌절하는 것처럼 여성 역시 그 남자가 오류를 범하고 감정적이 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 환멸을 느낍니다. 그녀는 영웅을 원했지만 한 명의 인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찰되지 않은 채 방치될 때 그것들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본능은 우리를 사랑이 아닌 투사와 실망, 그리고 분노로 이끌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융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남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직 이 양극단을 인식하고 통합하며 존중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서 서로 관계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평생에 걸친 여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투사를 되찾으며 더 이상 상대방이 나의 상처를 감당하고 채워지지 않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나를 완성해주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본능과 환상의 고리 안에 갇힌 채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영원히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작업을 해내는 사람들, 감히 자신의 정신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구원이 아닌 거울로, 전쟁터가 아닌 온전함으로 가는 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환상이나 무의식적 욕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현존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훨씬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마침내 투사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서로를 마주보는 위대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행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명백한 진실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심지어 불쾌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일까요?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우리 각자의 경험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단지 가치뿐만 아니라 본성, 동기, 욕망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주장하려 애쓰는 걸까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환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가면, 즉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정중한 기대치 아래에는 태고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고 갈망하며 또 끝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깊고 근원적인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힘을 원형2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입니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이 여성을 생물학과 본능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면 융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믿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성적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사라는 무의식적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반사해주는 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왜 그토록 많은 관계가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남자는 한 여성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즉 어린 시절의 경험, 신화, 꿈, 그리고 집단적인 이야기들에 의해 형성된 내면의 여성성 이미지를 봅니다. 그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그 환상의 베일을 꿰뚫고 들어올 때 환멸이라는 차가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투사는 단순히 정신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투사된 이미지를 실제 그 사람 자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위험은 시작됩니다. 융은 현대 사회가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소울메이트라는 환상, 이상화된 사랑, 그리고 영원한 궁합을 믿도록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남성과 여성이 의식적인 통제를 훨씬 뛰어넘는 힘으로 서로 충돌하고 이끌리고 또 밀어내는 무의식적 에너지를 내면에 품고 있다는 더 깊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가 마주하기거리는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투사와 사랑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환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융의 관점은 결코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을 본능이나 생물학적 존재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성을 자연, 달, 육체, 그리고 무의식의 신비와 연결된 심오한 정신적 힘의 구현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할 때, 즉 여성을 단지 치유자, 영감의 원천, 혹은 구원자로만 볼 때, 그들은 여성에게서 온전한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 자신 역시 심리적 미성숙에 더대 갇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통합하지 못한 채 외부의 여성을 숭배하는 남자는 어른의 몸을 한 소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구조를 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대신 낭만적인 환상에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이 된 여성은 종종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한 적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대신 누군가의 환상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입니다. 융은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근원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증오도 불평등도 아닌 바로 무의식적인 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들의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남성들이 여성을 여신이나 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그림자와 필요, 그리고 본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바로 심리적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 남자가 자신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먼저 자기 내면의 여성성을 만날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지금껏 외면해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갖 세련된 각본과 낭만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사회가 좀처럼 우리에게 준비시켜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정서적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정신이 오해된 아니마에 의해 방황한다면 여성의 정신은 아니무스, 즉 그녀 내면의 남성성 이미지와 씨름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하듯 여성 역시 남성에게 힘, 구원, 안정감, 혹은 위험과 같은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이 거울 같은 투사는 서로를 향한 강렬한 끌림의 연료가 되지만 동시에 끝없는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환상과 투사를 넘어 개성화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 선 온전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만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환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칼 융은 남성과 여성이 문화와 사회화에 의해 전적으로 조각되는 백지 상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론 양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더 오래되고 더 깊으며 마주하기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것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수백만 년의 진화와 경험, 그리고 신화를 통해 우리 정신에 깊이 새겨진 원형의 힘입니다. 융에게 있어 남성과 여성이 심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 생물학적 충동, 그리고 무의식적 이미지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방식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을 무시할 때 우리는 더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더욱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우리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상대방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 커질 뿐입니다.
융의 모델에서 여성은 피상적인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신비, 감정의 직관, 그리고 달과 대지, 자궁과 같은 상징적 지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빛